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톡톡입니다. 톡톡 두 번 치면 경제가 보입니다. 40대, 50대 여러분의 궁금한 경제 문제를 거짓 없이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풀어서 애기드립니다. 경제톡톡 시작합니다. 지난주 제가 강남역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고깃집이 문을 닫았더군요. 폐업 안내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건 처음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가 7천억 달러 수출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같은 나라 얘기가 맞나 싶었습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대기업과 다른 하나는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외치는 소상공인이 존재하는 불편한 현실이 존재할 뿐입니다.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극명한 격차의 실체를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보셨습니까? 한국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완벽합니다. 무역 수주도 780억 달러 흑자.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 6위 수출국. 증가율로는 주요 수출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화려한 수치들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꿨습니까?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고 해서 여러분 가게에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까? 동네 식당 매출이 올랐습니까? 2025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 정도입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4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매달 평균 8만 4천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하루로 치면 2,800명.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폐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2024년 11월 570만 명에서 단 2달 만에 2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IMF보다 힘들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업종별로 보면 더 참담합니다. 음식업 폐업률, 소매업 폐업률이 가게 10곳 중 1.6곳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어요. 10곳 중 7곳이 작년보다 못 번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20년 넘게 분당에서 치킨집을 하셨어요. 한때는 하루 매출이 300만 원씩 나왔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배달 주문이 쏟아져서 직원 3명을 두고도 모자랐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 매출이 5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태반입니다. 배달 앱 수수료 떼고, 재료비 빼고, 가스비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직원은 혼자 하십니다. 그것도 버거워서 아내까지 나와서 같이 일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변에 치킨집이 20개가 넘습니다. 다 똑같은 걸 팝니다.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재료비가 올라서 마진이 거의 없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대출이 8천만 원이야. 이걸 어떻게 갚아? 60 넘어서 취직도 안 되고. 그냥 버티는 거지 뭐. 이게 550만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수치 자영업자가 43%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550만 자영업자 중 240만 명이 3년 안에 문 닫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자재 재료비, 임차료 모든 비용이 올라갑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입니다. 직원 2명 쓰면 한 달 인건비만 500만 원 넘어갑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간이사업자 전체의 75%가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일반 사업자도 중위 매출이 월 800만 원 정도.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장사를 해도 적자고
안 해도 적자입니다. 문을 열면 손해고 닫아도 보증금 날립니다. 2024년 기준 자영업자 평균 대출 금액이 1억 2천만 원, 평균 금리가 8.3%입니다. 월 이자가 84만 원 원금 상환까지 하면 매달 150만 원 이상 나갑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6월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자산과 소득 양측면 모두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입니다. 2025년 내수 침체로 KDI 전망으로는 2026년에도 민간 소비가 회복되지 않고 소비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소비가 안 될까요? 가계 부채가 1900조 원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1억 원 받은 사람이 매달 내는 이자가 4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7배 이상 뛰었습니다.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엄청난 달러를 벌 때 동네 식당은 월 800만 원 매출로 적자를 봅니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때 자영업자 매출은 감소합니다. 위로 가는 사람과 아래로 가는 사람이 명확히 갈립니다. 그리고 위로 가는 사람은 소수고 아래로 가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1980년대 고도 성장기도 받고 IMF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양극화는 처음 봅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980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면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건설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합치면 한 공장에 몇만 명이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공장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 깎고, 옷 사고, 술 마시고, 가족들과 외식했습니다. 돈이 돌았습니다. 대기업 노동자가 쓴 돈이 자영업자의 수입이 되고, 그 자영업자가 다시 다른 가게에서 돈을 쓰면서 선순환이 이뤄졌습니다. 낙수 효과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수십만 개였고 그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내수가 커졌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만들고 식당을 열면 장사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하루에 웨이퍼 40만 장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자동화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로봇과 AI가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고 고급 엔지니어 몇백 명이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이 엔지니어들 연봉이 평균 1억 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쓸까요? 강남 고급 레스토랑 가고, 백화점에서 명품 사고,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하고, 해외여행 갑니다. 동네 식당 안 갑니다. 평택 공장 근처 식당에 안 갑니다. 돈이 안 도는 겁니다. 수출로 번 돈은 소수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돈은 다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쌓입니다. 내수로 흐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뭘 하냐고 물으실 겁니다. 2025년 7월 정부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만 1조 4천억 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113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분할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를 감면하고 폐업 지원금을 인상하겠답니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2년 연장해주고 금리도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결책일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암 환자한테 진통제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통제 먹으면 당장 통증은 줄어듭니다. 근데 암은 계속 자랍니다. 결국 죽습니다.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손님이 없어서입니다.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고 손님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자 상환을 6개월 유예해준다고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폐업 지원금 100만 원 받아봤자 20년 장사한 가게 문 닫고 나면 빚만 남습니다. 근본 문제는 내수 소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경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역대 최대입니다. 반도체 호황입니다. 실업률도 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통계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단, 쉽지 않아요.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550만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정부가 무조건 지원해서 연명시키는 게 답이 아닙니다. 재취업 지원, 직업 전환 교육, 폐업 후 재기 지원. 이런 게 필요해요. 내수 산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단순 음식점, 단순 소매점으로는 못 삽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거든요. 차별화된 서비스, 기술 기반 사업, 틈새 시장 공략.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 수출 이익을 내수로 환류시켜야 합니다. 낙수 효과가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안 흐르기 때문이에요. 임금 인상, 협력업체 단가 인상, 내수 투자 확대.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안 쉽습니다. 대기업은 주주 압박이 있어요. 배당을 늘려야 하고, 해외 투자를 해야 하고. 정부는 표를 의식해야 해요. 자영업자 550만 명이 다 유권자거든요. 그래서 단기 땜질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성장 모델은 끝났습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결국 서민들한테도 혜택이 간다는 낙수 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출로 번 돈은 금융자산으로 쌓이고 부동산으로 쌓이고 해외로 나갑니다. 내수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동네 식당 매출은 안 늘어납니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 경제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삼성과 하이닉스는 반도체 수출로 역대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6위까지 올라간 나라. 다른 하나는 100만 명이 폐업하고 550만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삼성전자가 호황을 누릴 때 동네 식당은 월 800만 원 매출로 적자를 봅니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때 자영업자 매출은 감소합니다. 낙수 효과는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영업으로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합니다. 만약 3년 연속 적자거나 빚이 계속 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버티다가 더 큰 빚만 지게 됩니다. 정리가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는 게 용기입니다. 60대의 빚 1억 안고 버티는 것보다 50대에 정리하고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낫습니다. 기술과 차별화에 투자하십시오. 단순 장사로는 못 삽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기술을 활용한 것, 차별화된 서비스. 이런 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 치킨집은 망합니다. 근데 특정 지역 전통 방식으로 튀긴 치킨, 건강을 생각한 저염 치킨, 특수 소스를 개발한 치킨. 이런 차별화가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고 SNS를 활용하고 배달 최적화를 연구해야 합니다. 요즘 성공하는 자영업자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스타그램 하고 블로그 쓰고 유튜브 합니다. 손님과 소통하고 팬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현재는 버티지 못합니다. 자산을 만드십시오. 월급으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만드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본인만의 브랜드든. 제가 아는 분 중에 식당을 하시면서도 매달 50만 원씩 주식에 투자하신 분이 계십니다. 10년 하니까 1억이 넘었답니다. 배당금만 연 300만 원 나옵니다. 식당 망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분은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본인 식당 레시피를 올리고 요리 팁을 공유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광고 수익만 월 200만 원 나옵니다. 식당 매출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구매도 하고 서로 도우십시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많습니다. 카페도 있고 단톡방도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우울증 옵니다. 같이 고민하면 해법이 보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만약 내년에 폐업해야 한다면 그 다음은 뭘 할 건지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재취업 교육도 알아보고 자격증도 따고 다른 업종도 연구하십시오.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게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희망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본 성공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 근처에서 카페를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2023년부터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월세는 300만 원인데 매출은 5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그분이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카페를 정리하고 온라인 커피 원두 판매로 전환하셨습니다. 자기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온라인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팔렸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로스팅 과정을 보여주고 인스타그램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블로그에 커피 지식을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월 매출이 500만 원 넘어갔습니다. 2년 지나니까 2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매출 3천만 원 넘습니다. 월세 300만 원 안 내도 됩니다. 직원도 안 써도 됩니다. 혼자서 로스팅하고 포장하고 발송하면 됩니다. 순이익이 예전 카페 때보다 5배 많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변화입니다. 적응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